자,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컨트롤러 디자인에 대해서 좀 교재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부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챕터로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어기 설계, 지금 오토매틱 컨트롤이 결국은 이제 제어기 설계 관점에서 강의가 진행되어 하니까 좀 중간에 이 챕터를 좀 하나 집어 넣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무엇에 대한 제어기 설계, 어떤 측면에서의 제어기 설계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제어기 설계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의 시스템 모델링은 결국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시스템 모델이 있었죠. 상태 공간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어떤 시스템 모델을 통해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컨트롤러를 설계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우리는 무엇을 설계할 거냐면 이 컨트롤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테이트 아웃풋이 아니라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앞에 챕터 후반부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었죠. 제가 서머리를 한번 했었어요.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과 타임 도메인의 모델의 차이, 그 다음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다음에 각각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트랜스퍼 펑션,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모델들이 있을 때 각각의 적합한 컨트롤 방식이 무엇인지, 아웃풋 피드백, 그 다음에 스테이트 피드백,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에서의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앞서 그 리뷰에 이제 전체 서머리를 했을 때, 앞 챕터에서 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가 U 이퀄 마이너스 K 타임스 X로 표현되는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를 얘기할 때 그때 우리가 그 텀 다음에 K 타임스 X 텀 다시 여기다 좀 쓸게요. 우리가 앞서서 U 이퀄 마이너스 K라고 해서 피드백 게인 매트릭스였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 X의 이제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컨트롤이었는데 그 이후에 뭐 J times R이라고 해서 이런 텀을 하나 더 추가해서 생각해 보면 뭔가 트래킹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 챕터에서 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제어기가 왜 설계가 돼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어떤 성능을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서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우리가 컨트롤러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대표라기보다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PID 컨트롤러를 좀 많이 썼죠. PID 컨트롤러를 좀 많이 썼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는 어떤 특정 이름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스테이트 피드백을 쓰는, 스테이트를 피드백 시켜서 쓰는 컨트롤러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PID는 이제 특정 제어기의 이름이고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는 특정 제어기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스테이트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의 총칭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각각의 성능이 이제 특징이 좀 다른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제어기를 설계하는 것은 제어기 설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앞에서 PID 컨트롤러의 설계 이그젬플들도 좀 살펴봤었어요. 어떻게 PID 제어기를 어떻게 설계할지. 근데 생각보다 게임 매트릭스들만 잘 결정을 하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제어기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얘기였어요. 생각보다는. 네, 쉽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우리가 제어기를 설계하는 입장에서 컨트롤 엔지니어 입장에서 PID 제어기 설계는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거든요.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 U 이퀄 마이너스 KX다 라고 하는 것도 게임 매트릭스 K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PID 컨트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제어기 설계보다는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에서의 제어기 설계가 사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사실 좀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어기 설계가 프리퀀시 도메인보다는 좀 복잡하다라는 게 일반론이고요.
자, 그러면 복잡한데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제어 성능이 PID 컨트롤보다는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가 훨씬 좋아요. 단적으로 생각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PID 컨트롤 같은 경우는 아웃풋만을 활용하게 되죠. 그러니까 활용하는 제어의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제한적이더란 얘기예요. 더군다나 인터널 스테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시스템 내부 어떤 장치가 있으면 장치 내부의 어떤 정보들을 활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스테이트 피드백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시스템의 인터널 스테이트 내부의 어떤 스테이트 x1, x2 뭐 이런 뭐 속도, 압력, 뭐랄까요, 뭐 온도 이런 것들을 스테이트로 지정을 하면 그 변화까지도 우리가 고려한 제어기 설계가 되더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서의 제어기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제어기보다는 성능 면에서는 훨씬 뛰어나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론입니다. PID가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론으로 봤을 때 PID 컨트롤 같은 이제 아웃풋 피드백 컨트롤보다는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가 좀 더 제어의 성능이 더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들도 훨씬 좋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번 하나의 챕터로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앞에서 아마 스테빌리티와 관련된 챕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건데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에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을 썼을 때 스테빌리티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고 이제 얘기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LTI 시스템에 있어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A, B, C, D 매트릭스를 쓰고 그 다음에 internal state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state vector x를 정의하게 되고요. 물론 시스템의 입력은 input u, 그 다음에 시스템의 output은 y로 이제 노테이션을 이제 쓰는 거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은 우리가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랄까요? 시스템이 이제 존재를 하면 시스템은 당연히 아웃풋 y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웃풋 y를 피드백 정보로 쓰는 게 아니라 시스템 내부의 어떤 스테이트 벡터 x가 정의가 되고 그 정보를 센서를 통해서 이제 취합하게 되는 거죠. 센서를 통해서 이제 계측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k라고 하는 이제 게인을 곱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 입력 u로서 이제 활용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저번에 한번 배웠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에서 이거는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이 되는 거고요. 스테이트 피드백이 이제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여기 x가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스테이트 피드백.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스테이트 x가 전부 observable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관측 가능, measurable이라는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익숙할 건데 제어에서는 사실은 measurable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observable이라고 해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한테 뒷부분에 강의가 되도록 할 생각인데 observer라고 하는 설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전제는 x가 전부 measurable, 모든 스테이트 x를 리얼타임으로 온라인 상에서 리얼타임으로 전부 measurable 하다, 데이터를 전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전제 하에서 우리가 K 매트리스를 결정하면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의 기본 구조는 지금 U equal 마이너스 K times X라고 해서 이제 설계 변수는 결국 게인 매트리스 K를 결정하는 거였죠. 어찌됐건 그럼 K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 피드백 컨트롤 U를 이제 이쪽에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지금 대입을 하면 지금 아래와 같은 이제 수식이 나오고요. 그렇죠? U 대신에 마이너스 K 타임스 X를 곱해준 거고 X에 대해서 모아서 정리를 하면 지금 핵심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A 마이너스 PK. 결국 X 닷 이꼴 어떤 매트리스 타임스 X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풀면 x 닷 equal 뭐 matrix times x니까 이걸 풀면 x of t라고 하는 것은 좀 써볼까요? 이것의 이제 스테이트 x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뭐 솔루션이죠. 이제 x of t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x of t라고 하는 것은 매트릭스 익스포넨셜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a-bk 타임스 t의 그 다음에 x의 이니셜 컨디션이 되겠죠. 그쵸? 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여기다 적게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좀 지우겠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뭐냐면 a-bk의 아이겐밸류였죠. 아이겐밸류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으로 따지면 폴과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A-BK 매트리스의 아이겐밸류가 결국은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스테이블한 리전 그 영역은 결국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2, 4분면, 3, 4분면에 아이겐밸류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렇죠? 자, 결국 그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워딩으로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K는 결국 어떻게 설계돼야 되냐면 이 A-BK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허위스 매트릭스가 되도록 K가 설계돼야 된다. 이 허위스라는 단어의 의미,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지금 스테이블한 리전, 즉 2, 4분면, 3, 4분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겐밸류의 실수 파트가 음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허위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K를 그래서 A-BK가 허위스 매트릭스가 되도록 우리가 K 매트릭스를 디자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잘 설계됐다라고 한다면 x of t라고 하는 것, 즉 스테이트의 시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타임 t가 인피니티로 가면 x of t는 제로의 컨버전스가 일어나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제로라고 하면 그렇지만 x가 벡터니까 이것도 0 벡터가 되겠죠. 그쵸? 뭔가 어쨌건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상에 생각해보면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스테이트 스페이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x1, x2, 2디멘전이었다 라고 가정하고 생각해보죠. 자, 그러면 x1, x2의 이니셜 스테이트가 존재를 할 거예요. 이게 이제 x의 제로 이니셜 스테이트다. 그러면 K를 지금 A-BK가 허위스 매트리스가 되도록 설계만 잘하면 결국 스테이트는 어떤 변화를 할 거냐면 중간에 어느 경로를 통과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찌됐건 이 스테이트는 최종적으로 제로 벡터니까 스테이트 스페이스상의 오리진, 원점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펜들럼이었다. 예를 들어서 아랫방의 펜들럼이라고 할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펜들럼이었다. 여기가 수직 아래가 이퀄리브리엄 포인트, 즉 평형 위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펜들럼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쨌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평형 위치에 와서 딱 쓰겠죠. 그게 이제 평형 위치라는 것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상으로 따지면 이제 오리진, 원점이 되는 거겠죠. 자, 제어기를 설계했는데 이 제어기의 특징은 뭐냐면 이니셜 스테이트가 지금 리니어 시스템에 국한된 얘기긴 합니다만 이니셜 스테이트가 어디가 되더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평형 위치로 돌아오더라. 즉 스테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0벡터로 컨버전스가 일어나더라 라는 제어기를 설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금 x0라는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를 예를 들어서 이 위치로 스테이트를 옮겨가고 싶었어요. 이 자세를 취하고 싶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펜들럼이라면 이 위치에서 시작은 하는데 중간에 어떤 모션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자세가 되도록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설계한 K라고 하는 게임 매트리스를 통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은 단순하게 그냥 원점으로 보내는 거에 중점을 둔 거예요. 즉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관점만 두는 제어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어기는 지금 사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한국 국문으로 하면 이제 안정화 제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어기를 우리는 보통 안정화 제어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이루기 위한 어떤 컨트롤러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안정화 제어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원점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지 x0라고 하는 스테이트로부터 어떤 경로를 통해서 xf로 이동하는데 최적의 어떤 컨트롤러를 설계한 개념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문제의 이제 이름, 이 제어에 관한 이름을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좀 써볼까요? 자, 지금 이 u equal 마이너스 kx라고 하는 제어기가 해결하는 문제, 약간 표현이 약간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하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긴 한데, 이 컨트롤러의 어떤 objective, aim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냐면 지금 이러한 컨트롤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regulation problem이라고 해서 이게 국문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regulation은 이제 국문 논문을 봐도 그냥 regulation이라고 좀 얘기하는 편이 많거든요. 이걸 국문으로 좀 약간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이 문제냐면 프로블럼이냐면 지금 제가 이쪽 아래쪽에서 이쪽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이니셜 스테이트가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이 스테이트가 원점으로 도달한다. 즉 안정화를 이루도록 하는 제어기 문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칭해서 레귤레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단순하게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단지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을 안정화시킨다라는 개념에서의 제어기 설계 문제를 레귤레이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U equal 마이너스 KS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어기. 따라서 우리가 이 제어기 이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화 제어기라고 해서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그것을 개런티하기 위한 우리가 컨트롤러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x가 제로로 간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x가 제로로 간다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d는 0이라고 그랬어요. d 매트리스는 0행렬이라고 제로 매트리스라고 보통 얘기했고 결국 이제 c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x가 제로 벡터로 가면 x가 제로 벡터로 결국 간다는 얘기는 y of t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컨버전스가 일어나냐면 시스템에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아웃풋은 y예요. x는 인터널 스테이트일 뿐이고 실제 아웃풋은 어디로 수렴하냐면 아웃풋은 y of t가 결국은 0이라고 하는 값에 가서 수렴하더라는 얘기죠. 그쵸? x가 0이고 x가 0벡터로 수렴하니까 아웃풋 y가 예를 들어서 싱글 아웃풋이면 0, 예를 들어서 멀티 아웃풋이면 0벡터. 어쨌건 0이라는 값에 가서 y의 컴포넌트들이 전부 수렴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y가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좀 보시면 xf로 간다는 얘기는 xf는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죠. 컴포넌트들이, x벡터들이. 그러면 y가 0은 아닐 거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어딘가의 위치로부터 y가 0이 아닌 위치로 보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러는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이 컨트롤러가 지금 y가 0이 되도록 하는 아웃풋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시스템의 아웃풋이 0이 되도록 설계된 지역이가 바로 u equal 마이너스 k 프로덕트 x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니셜 컨디션으로부터 xf 형태의 어떤 뭔가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로 간다.
이 얘기를 풀어가는 제어 문제는 레귤레이션 문제와 대응돼서 우리가 어떤 문제다라고 정의를 하냐면 우리가 트래킹 컨트롤 프로블럼 혹은 그냥 트래킹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래킹 프로블럼. 트래킹이라는 단어는 알죠? 무엇인가를 추종한다, 따라간다라는 얘기잖아요. 따라가고 추종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트래킹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뭐냐면 무엇이 트래킹을 할 거냐라는 얘기는 시스템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부르는 게 있죠.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의 실제 아웃풋 y of t가 최대한 근접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컨트롤 문제를 우리가 트래킹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밑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상황은 아니에요. 원점으로 가는 안정화 제어기의 문제가 아니라 y가 어떤 r이라는 밸류를 따라가야 된다는 문제는 마치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로부터 또 다른 스테이트로 옮겨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처럼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y가 원점이 아니라 xf로 가면 그 xf에 대응하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r과 같으면 되더란 얘기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트래킹 문제에 대한 지역이가 그럼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지 이거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실제 제어기를 활용하는 것은 레귤레이션 너무 두껍다. 실제 우리가 제어기를 설계할 때는 레귤레이션 프로블럼을 해결한 어떤 안정화 제어기보다는 트래킹 프로블럼을 푸는 즉 시스템의 아웃풋 y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레퍼런스를 추종하도록 하는 그러한 컨트롤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죠. 에어컨 온도를 내가 15도로 맞췄어요. 그럼 실내 온도를 아웃풋으로 생각한다면 실내 온도가 내가 설정한 온도 15도가 되도록 컨트롤 입력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에어컨을 껐다 켰다 뭔가를 반복하든 아니면 온도를 좀 바람의 세기를 조정하든 무언가를 해서 실제 실내 온도 y of t가 내가 설정한 15도라고 하는 레퍼런스와 일치되도록 하는 컨트롤 입력 U를 설계하고 싶다라는 문제가 이제 트래킹 프로블럼의 관점에서의 제어기 설계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 후반부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여러분들한테 이 트래킹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레퍼런스 트래킹과 관련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자 그러한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레귤레이션 프로블럼이 아니라 레퍼런스 트래킹 프로블럼을 위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시스템은 역시 이제 앞에서 마찬가지로 LTI 시스템이에요. LTI 시스템이고 이제 컨트롤 입력 U를 그러면 레퍼런스 트래킹을 위한 컨트롤 입력 U로서 우리가 이제 좀 모디파이를 해야 되는 거죠. 앞에서 배웠던 레귤레이션 문제와 이제 차별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의 어떤 스트럭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앞서와 다르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그러니까 주의라기보다 앞서와 다르게 이제 추가되는 텀이 이제 여기 있는 J times R.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퍼런스예요. 우리가 어떤 값이 이제 시스템의 아웃풋이 어떠한 값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정되는 그 value를 이제 R of T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컨스탄트일 수도 있고 타임 베어링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원래는 쉬운데 우리 앞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던 이제 약간 블록 다이어그램 비슷하게 우리가 이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레퍼런스를 위한 J times R이 들어갔을 때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보죠. 시스템은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으로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의 output y of t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출력으로 나올 거고요. 근데 y of t라고 하는 것을 아웃풋을 피드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internal state인 state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 센서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매저업을 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컨트롤러를 설계한 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마이너스 k라고 씁시다. 자, 마이너스 k를 곱해 줄 거고 그게 첫 번째 텀이죠. 컨트롤 임팩 U에. 자, 그런데 그것이 다이렉트하게 시스템의 컨트롤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언가 합쳐지는데 플러스가 될 거고요. 합쳐질 건데 그것이 J times R이 되니까 우리가 레퍼런스라는 개념에서 R of T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것이 J라고 하는 텀을 통과하고 그것이 합쳐지는 거죠. 피드백 시그널과 합쳐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게 지금 레퍼런스 트래킹을 위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의 스트럭처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컨트롤 입력 U라고 하는 것을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에 대입을 한번 해보죠. 대입을 하는 목적은 결국 뭐냐면 게임 매트릭스 K와 그 다음에 레퍼런스의 프로덕트로 들어가는 이 J라고 하는 텀이 어떻게 디자인돼야 될지에 대한 조건을 지금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U 대신에 이 텀을 지금 컨트롤 입력 U를 대입하면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정리가 돼요. 단순하게 입력을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모으면 a-bk 앞에서 봐왔던 우리가 레귤레이션 문제에서 나왔던 그 텀과 동일한 텀이 나오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는 우리가 b times j times r of t가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어떤 시스템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컨트롤 입력 U라고 하는 파트가 마치 BJR로 모디파이가 된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이게 이제 closed loop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closed loop 시스템의 state equation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웠었냐면 우리는 요게 이 K가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스템의 state matrix A 파트가 안정한 아이겐밸류, 스테이블한 아이겐밸류를 가져야 되죠.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위쪽에서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이게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를 나타냈어요. 이렇게 스테이트 이퀘이션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이 스테이블한 조건은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만 따졌으면 됐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B 매트릭스는 스테빌리티와 관련이 없었다는 얘기죠. A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스테이블한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스테이블한 리전 안에 존재를 하면 이 전체 시스템은 스테이블합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었다고요.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따지면 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스테이블하기 위한 조건은 BJ라는 텀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단지 A-BK라는 텀이 스테이블한 매트릭스만 되면 되더라. 자,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A-BK라는 것이 앞서와 마찬가지로 허리스 매트릭스가 되도록 K 매트릭스를 디자인하면 된다. 이것은 앞에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 지금 파라미터는 컨트롤러의 파라미터는 K와 J인데 K는 지금 A-BK가 허리스 매트릭스가 되도록 하면 된다라는 앞서와 동일한 결과를 얻어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우리가 그러면 이 J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로 귀착하게 되는 거죠. J라는 매트릭스로. 자,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뭐 전체 일반론을 다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하나의 이그젬플로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우리가 시스템에 자 X가 결정이 될 거고요. 뭐 R은 우리가 주는 거고 X는 인터널 스테이트로 매저하는 거고, 그쵸? 이니셜 컨디션이 결정되면 이 값은 계속해서 이 미분 반절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풀면 X of T를 알 수 있는 거죠. R은 주어진 거고 A와 B 주어졌고 K 설계했고, 그쵸? 자, 그때 X가 결국은 결정된다는 얘기는 이 아웃풋 이퀘이션을 살펴보면 X가 결정됐으니까 시스템의 실제 아웃풋 Y of T 이게 레퍼런스를 따라가줘야 트래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y라고 하는 것은 결국 x가 결정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우리가 지금 요 밑에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우리의 지금 최종 목적, 제어기 설계의 하나 이그젠플입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제어기 설계의 목적이 시스템의 아웃풋 y of t가 스테디 스테이트 상태에서 우리가 스텝 레퍼런스 크기 1인 유니티 스텝 레퍼런스를 트래킹하는 컨트롤러를 설계하고 싶다라는 문제를 이그젠플로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컨트롤 오브젝티브 다시 쓸게요. 우리의 컨트롤러 디자인에 대한 오브젝티브는 뭐냐면 y의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가 결국 뭐 어프로시메이션은 아니라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exactly equal이 돼야 되는데 뭐 어프로시메이션이라고 그냥 표시를 합시다. 그냥 이것이 우리가 r of t와 같게 되는 이제 j를 설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r of t를 지금은 유니트 스텝이다라고 어썸프션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y의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가 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y의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가 제일 오른쪽 끝에 1이 되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y의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를 구하는 것은 물론 x를 풀어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트랜스퍼 펑션의 개념에서 접근하면 좀 더 쉬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시스템 모델이죠. 시스템 모델의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ABC 매트릭스를 가지고 C, S, I-A의 인버스 매트릭스의 B, 뭐 이 가정은 우리가 시스템 어널리시스라는 이제 코र्스에서 배웠고요, 이미.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그럼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 있어서 입력은 지금 뭐냐면 R이에요. 그쵸? R이에요. Y equal CX라고 하는 아웃풋 이퀘이션은 밑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도 지금 이게 스테이트 이퀘이션, modified then state 이퀘이션이고 아웃풋 이퀘이션은 Y of CS예요. Y equal CX. 자, 그러면 아까 ABC 매트리스를 가지고 했던 것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 A-BK, 이게 A에 대응하는 거고요. BJ가 위에서 B에 대응하는 거고 C는 그대로 C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새롭게 modified에서 defined then 이 A, B, C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을 꾸미는데 이 클로즈 루프 시스템, 트랜스퍼 펑션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트랜스퍼 펑션의 인풋이 무엇이냐로 보면 위에서는 트랜스퍼 펑션의 인풋이 U of S였어요. 왜냐면 컨트롤 입력이 U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모디파이가 되니까 컨트롤 입력이 R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클로즈 루프 시스템에서의 우리는 시스템 인풋은 U가 아니라 R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R of S가 지금 디노미네이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뉴머레이터는 너무나 당연하게 Y of S가 되는 거죠. 출력. 그래서 그렇게 modified 된 A 파트, B 파트, 그 다음에 C 매트리스를 가지고 동일한 파트에다가 각각 A, B에다 대입하면 지금 이러한 형태가 되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요 전체를 지금 뭐라고 나냐면 요 전체를 지금 왼쪽에 기호 써있지만 T of S라고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Y of S라고 하는 것은 R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T of S에다가 R of S를 곱해준 형태, 프로덕트한 형태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Y의 steady state value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뭐를 적용하면 돼요? Final value theorem을 적용하면 되죠. 그래서 Final value theorem을 이제 적용한 거예요. S를 곱해주고 리미트 S를 0으로 취한 거죠. 뒤에 있는 TS는 Y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레퍼런스 인풋이 1이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이그젠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퍼런스 인풋이 유니트 스텝이기 때문에 그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캐피탈 R of S를 하면 이것이 S분의 1이 되죠. 그럼 S분의 1이니까 앞에 있는 S와 캔슬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이제 T of S라고 하는 지금 요 파트만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자, 리미트 s를 0으로 취했을 때 t of s의 value가 결국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1.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t of s의 s를 0으로 보내서 우리가 1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목적은 j를 설계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 j를 설계하는 거예요. j를. 그때 우리가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뭐 디테일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생략을 하고 여기에 잠깐만요. 여기 표시를 좀 할게요. 지금 잠깐만요. 요 파트요. 요 파트를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 파트를 이것에 지금 여기 뒷부분에 있는 요 텀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t of s를 0으로 보낸다는데 지금 j라고 하는 거 어차피 s랑 상관이 없어요. 디펜던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s의 디펜던시를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0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을 때 DC gain이라는 걸 정의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생각해 보면 h of s가 있고 이러한 입력과 출력 시스템에 DC gai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텝 인풋을 넣었을 때 y의 뭐 인피니티 밸류죠. 결국 스테디 스테이트 밸류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있어서 DC gain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우리가 계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s 대신에 0을 넣은 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이제 DC gain의 데피니션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TS는 T of S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J는 어차피 S와 관련이 없고 그래서 여기 이 텀에 S의 0을 대입해 보면 S의 0을 대입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요 J를 제외한 나머지의 DC 게인이 된다는 거죠. 요 J를 제외한 나머지의 S 대신에 0을 넣는다는 얘기니까 S 대신에 0을 넣는다는 얘기가 결국 그것이 DC 게인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값은 결국 여기 리미트를 썼는데 사실 안 쓰는 게 맞고요. 여기 요거는 좀 생략을 하는 게 맞고 이 값이 J 곱하기 요거의 DC 게인을 KDC라고 쓴 겁니다. 그냥 요것에 지금 여기 KDC라고 하는 것이 여기 써 있죠. DC 게인 C SI 마이너스 뭐 어쩌고저쩌고 B까지 요것의 DC 게인을 KDC라고 쓴 거예요. 그것이 이제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KDC는 A 알고 있죠. C 매트리스 위에서 C 매트리스 알고 있죠. A 매트리스 알고 있죠. B 매트리스 알 수 있죠. 다음에 A-BK가 허위수가 되게 K가 설계가 됐죠. 그러면 A, B, C, K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DC 게인인 KDC는 알고 있는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이 1이 돼야 되니까 이 텀이 1이 돼야 되니까 지금 J라고 하는 것은 결국 KDC라고 하는 DC 게인 값의 인버스 배류를 취하면 J가 설계될 것이다. 그러면 그 J가 설계돼서 실제로 활용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시스템에 이러한 입력, 이와 같은 입력을 사용했을 때 Y의 steady state value, 그때 레퍼런스는 유니트 스텝이면 Y의 steady state value는 결국 1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J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쉽게 어떤 스텝 입력을 트래킹하는 컨트롤러가 돼야 된다. 뭐 쉽게 생각하면 제일 많은 케이스예요, 사실은. 뭐 온도계, 에어컨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었었는데, 온도를 25도로 맞추자. 그럼 25라는 게 어떤 스텝 형태의 입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레퍼런스 25도가 되도록 하는 컨트롤 입력이 지금 보다시피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K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계되고 J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 레퍼런스 트래킹을 위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의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라도 이제 이해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의 단점이라고 그럴까요? 문제점? 이제 실용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앞 페이지에서 지금 스킵한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금 이제 피드백 게인 매트리스 K가 있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X of T가 이제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에 대해서 리얼타임으로 X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것과 K가 곱해져서 컨트롤 입력 U를 결정한 형태예요. 자, 그러려면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X of T를 온라인상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계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매저먼트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X가 가정이 이제 measurable하다. measurable이라는 건 이제 항상 어떤 센서를 통해서 이 데이터의 취득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어야 되더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일견 학생들이 생각해 보기에 저 X라는 거 시스템의 뭐 예를 들어서 온도, 압력, 속도, 뭐 변이 그런 것들이다. X가.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뭐 센서를 장착을 해서 장비에 센서를 장착을 해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스테이트가 우리가 관측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게 어떤 케이스인지 예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지금 설명했던 블록 다이어그램을 다시 한번 쭉 그려볼게요.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으로 표현된 시스템이 존재를 하고 시스템의 아웃풋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근데 우리는 아웃풋을 피드백 시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서의 스테이트 정보 x of t를 이제 계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계측을 해서 이제 k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곱해 줄 거고,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를 뺏은 걸 여기다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쪽은 이제 뭐 J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레퍼런스 R of T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렇죠? 자, 이런 구조였는데 문제는 이제 X of T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항상 계측이 가능하면 센서를 장착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모든 시스템에서 다 가능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그 전에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예를 들까요? 화력 발전 비슷한 뭐 예를 좀 들어볼까요? 화력 발전 비슷한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쓰레기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화력 발전에서 이제 연소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화력이니까 뭐 열을 통해서 이제 열원을 통해서 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뭐 수증기 압력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죠. 뭐 어쨌건 아웃풋 Y 오브 T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인풋 U 오브 T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아웃풋 피드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압력이었다. 뭐 혹은 뭐 어떤 다른 화력 발전소에 필요로 하는 물리량이다. 그러면 아웃풋 Y만을 계측해서 U를 더 많이 집어넣을지, 투입을 더 많이 할지, 적게 투입할지, 연료를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Y만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Y 값을 높여야 되겠다. 출력 값을 뭔가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입력되는 연료의 양을 증가시키면 되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자, 근데 문제는 이 발전시 설비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온도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체크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당연히 연료를 많이 투입하면 안쪽에서 온도와 압력이 올라가서 장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웃풋만을 바라보고서 아웃풋만을 계측해서 인풋의 양을 조절한다는 것은 전체 시스템에 있어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이제 뭐 온도를 스테이트 X1, 압력을 스테이트 X2 해서 X1, X2의 변화까지도 같이 보자. 그것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은 입력을 조절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의 어떤 장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한번 생각해보죠. 이 화력발전 설비 안에 온도를 계측한다. 어마무시하게 높은 온도일 건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온도 어떤 센서를 투입해서 장착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X1을 계측할 수 없다면 자, 스테이트 X를 예를 들어서 X1, X2였다면 X1을 우리가 계측할 수 없어졌다. 그러면 스테이트 피드백의
이 X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K를 곱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럴 경우가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 돼버리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뭘 예를까? 우리 기계공학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쪽을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었다. 이렇게 봅시다. 자동차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고 보세요. 자, 자동차에 보면 이제 바퀴 부분이 존재를 할 거고요. 휠이 존재를 할 거고, 바퀴가 존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바퀴 위에 뭐 학생들이 혹시 봤는지 모르지만 샤프트가 좀 존재를 해요. 이제 여기에 이제 보통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서 스프링처럼 이제 바퀴와 있고, 그다음에 어떤 차축 비슷하게 뭔가 샤프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위아래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앞뒤 방향이 아니라 좌우 방향인데 좀 그림을 그렇게 그릴게요. 자, 그리고 이 이 샤프트가 다시 차축과 예를 들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뭐 스프링뿐만이 아니라 이제 댐퍼로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자동차의 모델을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냐면, 얘의 움직임 결국 이제 차체의 움직임이에요. 얘가 이제 자동차가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동차가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할 건데, 그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뭔가 길이 있었다. 그때 이제 결국 차체가 움직임이 적다라는 얘기는 운전자가 앉아있는 의자의 움직임이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거를 통과할 때, 이 요철을 통과할 때 자동차가 움직임이 많으면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스펜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현가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현가장치라고 얘기하는데, 서스펜션 컨트롤이다라고 보통 자동차 업계에서 그 자동차 공학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은 바닥의 흔들림이 차체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이 메커니즘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패시브 컨트롤 방식도 있고 액티브도 있고 한데, 뭐 그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건너뛰고, 이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서스펜션 샤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스프링이라든가 댐퍼, 이것들의 변이 혹은 속도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예를 들어서 x1, x2, 뭐 x3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스테이트들을 우리가 설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설정해야지만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퀴션으로 모델링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x1, x2, x3를 전부 계측하기 위해서 센서가 과연 투입이 가능하느냐 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 자동차 이제 현장에서는 일부는 센서를 장착해서 계측이 가능한 스테이트의 밸류들이 있긴 하지만, 일부는 우리가 센서를 구조적으로 장착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요. 일부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을 써야 되는데, 일부 계측하지 못하는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스테이트의 실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불가능하면 결국은 우리가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을 할 수 없게 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어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린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자동차의 현가 장치나 뭐 아까 화력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럼 제어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퀴션의 모델을 통해서는 제어를 할 수 없게 되느냐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뭐 X3가 계측이 불가능했다. 이것이 unmeasurable. 실시간으로 센서를 통해서 어쨌건 데이터를 읽을 수 없습니다. 장착을 못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든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테크닉 혹은 어떤 뭔가 메커니즘을 적용하냐면, 이제 우리가 옵저버라고 하든가 혹은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것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냥 어떤 장비, 하드웨어가 아니에요. 이 옵저버나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것은 전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예요. 자, 요 앞에 옵저버나 에스티메이터 앞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붙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옵저버,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붙이는데, 이 두 가지 어떤
알고리즘,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의 역할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것들은 결국 메저러블 하지 않은 스테이트들의 값을 추정하는 겁니다. 에스티메이션이죠. 그래서 추정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공문으로 얘기하면 상태 추정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배워갈 건데, 옵저버나 에스티메이터도 둘 다 결국은 어떤 하나의 미분 방정식처럼, 결국은 이제 다이나믹스를 갖는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만 여기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결과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 개념에서 살펴보죠. x축을 타임 t로 놓고 예를 들어서 x1의 어떤 y축의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x1의 스타 표시를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많이 써요. 스타 표시는 이제 이거는 리얼 밸류를 얘기할 때가 많고 x1의 has이라고 하는 기호를 쓸 때는 이게 그 리얼 밸류의 estimation of x1 스타, 즉 실제 값을 에스티메이션한 값을 hat이라고 하는 기호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뭐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x1이라는 값이 초기 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간다. 실제 값이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x1의 스타. 그러면 상태 추정기라고 하는 에스티메이터 혹은 업저버를 사용하면 초기 값을 알 수도 있지만 초기 값을 아예 모를 때도 있어요. 초기 값을 몰라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에 좀 표시를 합시다. 이게 요 파트가 x1 스타의 초기 값. 그렇죠? 이제 여기 스타트 값이 x1 햇의 초기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스티메이터 혹은 옵저버라고 하는 것의 역할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값 자체를 모르는 거죠. 초기 값을 아예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도 시간이 지나서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할 거예요.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얘 추정치, 에스티메이션의 값이 뭔가 변화를 해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실제 값을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듀레이션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이 듀레이션은 당연히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빠르게 실제 값을 추정해가면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어쨌건 초기 값이 다를 때 어떤 시스템의 어떤 데이터들을 무언가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서 추정 값이 결국은 최종 값, 실제 값과 같아지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스테이트 옵저버 내지는 에스티메이터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추정기다 혹은 좋은 옵저버다 좋은 에스티메이터다 라고 하는 얘기는 x1의 실제 값과 x1 바의 x1 바 추정 값의 값이 결국은 거의 0이 되는 그러한 어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우리는 옵저버 내지는 에스티메이터가 잘 설계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 옵저버나 에스티메이터라고 부르는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설계가 예를 들어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때 컨트롤 입력 U는 어떻게 되냐면 실제 X값이 아니라 무엇을 쓰냐면 X바 T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는 결국 K times X hat T가 되는 거죠. 추정값을 사용해서 피드백을 시켜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값과 추정값이 오차가 많으면 피드백되는 시그널에서의 오차가 많아지는 거고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옵저버가 설계됐다. 실제 값을 추정하도록 옵저버나 에스티메이터가 잘 설계가 되면 초기에는 이 값 자체가 뭔가 부정확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지니까 결국은 이 값은 무엇과 같아지면 k times x of t와 같아지게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옵저버와 에스티메이터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옵저버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어떤 다이나믹스를 갖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메이트릭스는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D가 되니까 D라고 하는 매트리스는 표시하지 않았고요. 실제 시스템의 실제 스테이트를 지금 X로 그냥 표시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실제 시스템의 아웃풋은 Y입니다. 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지금 옵저버를 설계한다는 게는 X의 전부 혹은 스테이트 X의 전부 혹은 일부를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우리가 메저러블 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언메저러블한 스테이트 X를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X가 메저러블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옵저버를 설계한다는 얘기인데 시스템에서 아웃풋 Y라고 하는 것이 메저러블 하지 않은 경우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아웃풋이 이제 데이터가 결국 아웃풋 Y인데 어떠한 장치에서 아웃풋 Y를 알 수 없는 시스템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Y는 항상 메저러블 한 상태예요. 자, 먼저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약간 표시를 한 가지 해 놓으려고 해요. 자, 여기 빈 공간에다 그 블럭을 좀 그려 볼게요. 검은색으로 좀 할게요. 자, 우리가 시스템 어널리시스라는 교과목에서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를 이제 블럭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제 X라고 하는 데이터, 스테이트 벡터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것이 이제 X 바라고 하는 X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면 이것은 이제 인테그레이션의 관계죠. 좁분. 뭐 이거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아웃풋 Y라고 하는 것은 X 데이터에다가 C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제 블럭으로 따지면 여기에 C라고 하는 매트리스가 있고 그것이 통해서 나오는 게 이제 아웃풋 Y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이라고 하는 X의 디퍼런시에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A를 곱해주니까 스테이트가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형태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AX로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 나오는 게 AX 시그널이니까 여기 이제 서메이션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 U가 들어가니까 그게 B를 통해야 되니까 여기에 B라고 하는 블럭이 있으면 되고 그것이 합쳐질 거고 입력이 이제 잠시만요. 이게 이제 좀 길게 그립시다. 입력 U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가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을 블록화 시켜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지금 가정은 무엇이냐면 X가 unmeasurable 한 거죠. 스테이트 벡터 X가 지금 unmeasurable 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따라서 이것에 우리는 어떻게 쓸까요? 이것의 estimation 이것의 추정값이죠. 추정값을 우리는 x-로 표시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옵저버라고 하는 것의 디자인의 objective 목적인 거죠. 디자인 aim은 결국 뭐냐면 이 estimation 된 값이 실제 우리가 시스템 내부에서의 state x를 잘 추정, 에스티메이션을 잘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얘기를 다르게 해보면 뭐냐면 x of t와 그쵸? 이것이 x 햇의 t가 결국은 0과 같아주면 되는 거죠. 두 개의 오차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설계하는 게 옵저버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옵저버라고 하는 것의 스트럭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옵저버라는 것의 스트럭처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옵저버의 스트럭처는 지금 어떤 형태의 구조냐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옵저버의 다이나믹스예요. 옵저버의 다이나믹스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름이 붙어져 있는 옵저버예요. 이게 무슨 옵저버라고 그러냐면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루앤
이거 옵저버, 램버그 옵저버라고 해서 가장 옵저버 중에 가장 기본이 됐던 형태예요. 그래서 가장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쓴다라는 표현보다 가장 기본이 되고 시스템에 실제로 이런 옵저버를 써봤을 때 잘 되면 그냥 이 정도 써도 충분히 현재 산업계에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제 활용할 만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옵저버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옵저버의 지금 구조를 좀 한번 볼게요. 옵저버의 구조를 좀 한번 보시면 위에서 봤던 우리 시스템의 스트럭처와 거의 동일하죠. x 대신에 에스티메이션이 된 x 햇이라고 하는 스테이트로 변경이 되어서 한 거 이외에는 지금 차이는 요 뒷부분에 있는 요거를 제외하고 나면 A 매트리스, B 매트리스, C 매트리스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정의된 A, B, C 매트리스 그대로입니다. 자, 단지 다른 것은 뒷부분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전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이 없으면 결국 시스템의 스테이트 이퀴션과 옵저버의 스테이트 이퀴션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x를 그대로 추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다이너마스를 그대로 갖고 해봤자 x를 모르는데 x 햇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x 햇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x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간 한 파트가 바로 사실은 요 뒷부분에 있는 이 파트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파트가. 근데 그 구조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웃풋 y와 뭔가 y 햇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y 햇은 뭐냐면 y가 우리가 이 y는 시스템의 아웃풋 y는 항상 measurable, 우리가 계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 값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y 햇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두 번째 식이에요. y 햇은 c times x 햇이라고 해서 실제 y 값이 아니라 스테이트의 에스티메이션 값을 가지고 계산한 그 값을 우리는 y 햇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y랑은 다른 값이에요. 단지 이 스테이트 옵저버의 에스티메이션 된 x 값을 바탕으로 해서 계산으로 나오는 것을 y 햇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x 햇은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다이너마스를 만든 거고 y는 계측이 가능하고 u는 입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에요. 우리가 입력으로 넣는 거니까. 자, y 햇은 x 햇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니까 디펜던시를 x 햇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자, 다른 건 다 알아요. AB도 A, B, C 매트리스 알아요. 단지 모르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L이라고 하는 뭔가를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L이라고 하는 것은 매트리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뭐 벡터가 될지 매트리스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런 형태가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구조를 좀 한번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서 얘기를 하죠. 구조. 위쪽에 있는 스테이트 이퀴션의 구조와로부터 어떻게 옵저버가 연결이 되는지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뒷부분부터 보시면 y와 y 햇이거든요. y 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까요? c가 있고 c라는 것이 있고 x 햇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와서 우리가 나오는 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해서 y라는 값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 왜냐면 이게 이제 y 햇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나오는 이 파트가 어떤 파트냐면 이 파트가 y와 y 마이너스 y 햇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에 L이라는 값을 곱해주게 되어 있죠. L이라는 값을. 그쵸? 그게 지금 이제 세 번째 있는 요 세 번째 텀이에요. 그쵸? 자, 그것이 X 햇의 미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마찬가지로 이게 인테그레이션이 되고 요 부분이 X 햇의 미분이 될 거라는 거죠. 미분. 그러면 X 햇의 미분을 만들기 위해서 Y와 Y의 estimation, y 햇을 빼고 l을 곱한 이 값이 지금 플러스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쵸? 나머지 부분은 아까와 같아요. 왜냐면 x 햇에다가 a를 곱해줘서 지금 하나 들어오는 형태. 그쵸? 요 파트가 지금 첫 번째 ax 햇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B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입력 U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더라 라는 얘기가 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러면 옵저버라고 불리는 파트가 어느 부분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이렇게 해서 요 부분, 요 파트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옵저버의 파트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국은 A 매트리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A 매트리스, B 매트리스, C 매트리스는 알고 있는 거고요. 입력 U는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대로 같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이쪽 파트가 되는 거죠. 여기 L이라고 하는 이것과 지금 실제 아웃풋과 그것의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차이, 디퍼런스가 L이라고 하는 것에 뭔가 곱해지는 형태가 결국 리엠버그 옵저버라는 것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관측 가능한 아웃풋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한 아웃풋의 값과 편차가 없도록 만들어 가고 싶은 거예요. 뭐 편차가 없다라기보다 그것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편차가 없어진다고 얘기하지만 스테이트 X가 결국은 잘 조정이 되면 Y와 Y 햇의 차이가 사라지게 만들겠다. 그런 이제 취지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우리가 무엇을 내릴 수 있냐면 L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느냐라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L이라고 하는 이 매트리스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러다이나믹스라는 단어를 이제 제어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에러다이나믹스라는 단어를. 그 에러다이나믹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럼 에러라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필요한 에러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 파트. 뭐냐면 실제 스테이트와 우리가 에스티메이션을 한 것의 차이를 x 틸다라고 해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의 에러라고 지금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에러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차이, 디퍼런스를 나타내는 s 틸다의 시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x 틸다의 미분인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걸 본다는 얘기는 결국 나중에 결국은 x 요 부분이죠. x와 x 햇의 차이가 0이 되는지를 보는 그런 다이나믹스를 찾아내고 싶은 거거든요. 자, 일단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s 틸다의 미분은 결국 디피니션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의 미분과 그것의 에스티메이션의 미분값이 될 거고 x의 미분값, 그 다음에 x 햇의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시스템의 스테이트 벡터, 그 다음에 옵저버의 퍼스트 텀, 이 스테이트 벡터가 되는 거죠. 옵저버 입장에서의 스테이트 벡터. 그러니까 각각을 대입해 놓으면 지금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 이제 x의 미분이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요 나머지 부분이 x 햇의 이제 미분이 되는 거죠. x 햇 이거 좀 약간 표시가 x 햇의 이제 미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 B라고 하는 것은 캔슬레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B가 있는 텀. 그쵸? 그 다음에 AX와 AX 햇의 차이는 묶어서 생각해보면 AX-X 햇이 되고 이것은 아까 데피니션에 의하면 AX의 틸다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파트는 아까 정의에 따라서 이 부분도 X 틸다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모아서 생각해보면 여기에 LC, 마이너스 LC가 있고 여기에 A라고 하는 매트리스니까 모아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X의 틸다의 미분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죠.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그쵸? 구조 자체는 우리가 스테이트 벡터, 입력 B 매트리스가 없는 오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불렀던 그런 어떤 시스템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자,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목적은 뭐냐면 x 틸다가 0이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냐면 x 틸다의 정의 자체가 결국 무엇이었냐면 x 마이너스 x의 추정치였으니까 이것이었으니까 결국 x의 틸다가 0이 되면 되더라.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언제냐면 t가 인피니티로 갔을 때
x 틸다가 0이 되면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간이 인피니티 어프로칭 했을 때 x의 이건 틸다예요. x의 틸다가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이 메이트리스 A-LC라고 하는 메이트리스가 무엇이 되면 되냐면 바로 허위스 메이트리스가 되면 되더라. 즉 스테이블한 메이트리스가 되면 되더라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x 틸다 오브 t라고 하는 것은 메이트릭스 이스포넨셜 A-LCT 그 다음에 x 틸다의 추기값. 이러니까 A-LC라고 하는 것이 허위스 메이트리스라면 x 틸다는 타임 t가 인피니티로 어프로칭 했을 때 제로가 된다. 즉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0이 되니까 x와 x 햇은 같은 값을 갖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L이라고 하는 이 L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옵저버의 게인 매트리스라고 부릅니다. 옵저버 게인 매트리스로 부르는데 옵저버 게인 매트리스 L은 A-LC 전체의 매트리스가 스테이블한 매트리스, 즉 허위스 매트리스가 되도록 L이 설계가 되면 옵저버의 설계가 이제 완료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으로 기계공학부에 들어와서 제동제어도 물론 처음 듣긴 하지만 이 옵저버라는 내용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건데 이제 옵저버의 설계, 가장 기본이 되는 루엠버그 옵저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설계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강의 노트를 보면서 좀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제 그 트래킹, 레퍼런스 트래킹 문제 말고요. 우리가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스테이트 X가 결국 0으로 컨버전스하는 결국 시스템을 안정화시킨다라고 했죠.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안정화 제역이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그런 안정화 제역의 측면에서 우리가 제역이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옵저버의 설계 이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제어기와 이제 옵저버의 설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앞서 다 정리가 했는데요. 이제 한번 모아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시스템은 계속 LTI 시스템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런리니어 시스템에 얘기하거나 뭐 LTV 시스템 뭐 이런 쪽의 확장 얘기가 아니고요. LTI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LTI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제어기를 설계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때 컨트롤 입력 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스테이트 X가 전부 매저러블 하다면 U equal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임 매트리스가 있고 스테이트 X를 곱해주면 됐었는데 지금 X가 unmeasurable 하니까 우리는 이거 대신에 우리가 하나의 캔디데이트 후보로요. 어떤 것을 쓸 거냐라고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우리는 x가 unmeasurable 하다라는 가정하에서 state x의 estimation인 x hat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의 컨트롤 로우로 우리가 좀 모디파이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x가 다이렉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것의 estimation 된 값을 활용하는 x hat으로 우리가 바꿔서 컨트롤 입력 u를 그러면 마이너스 k라고 하는 게임 매트리스 k가 있고요. 그다음에 x hat을 곱해준 형태로 가보자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컨트롤 입력이니까 우리가 x 닷 equal u 대신에 요 위에 걸 이제 대입하는 거예요. ax이고 b u 대신에 마이너스 kx가 들어간 게 지금 바로 이 식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앞서서 한 가지를 어떤 얘기를 좀 했었냐면 우리가 이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definition, error, state estimation error를 텀을 정의를 했는데 그때 x 그냥 틸다라고 했었으니까 틸다로 그냥 쓸게요. x 틸다의 정의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실제 real state value에서 이것의 estimation을 이제 뺀 값을 error라고 state의 error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 지금 x hat이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x hat이라고 하는 것은 x-x의 error 값이 되니까 x hat 대신에 지금 이 파트를 이제 지금 대입을 한 거예요. 이 파트를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모아서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아서 생각해 보시죠. ax 있고 마이너스 bk에 x가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모았고요. 그다음에 뒤에 x 틸다가 있는 것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bk가 들어가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시스템의 다이나믹스예요. 타겟 시스템,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타겟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를 나타내는 거고,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밑에 써놓은 겁니다.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 옵저버의 다이나믹스는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우리 앞에 페이지에서 여기서 했던 지금 하늘색으로 박스 쳐놓은 이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이제 타겟 시스템의 다이나믹스와 옵저버의 다이나믹스, 결국 이 내용이에요. 이 전체 블럭, 이 전체 블럭의 클로즈 루프의 다이나믹스를 전부 써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지금 우리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결정해야 되는 인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컨트롤러 게임 매트리스 K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옵저버의 게임 매트리스라고 하는 L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어떻게 결정할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호리스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좀 다른 얘기를 약간만 좀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자, 밑에 있는 지금 두 가지의 differential equations가 지금 이제 우리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전체 시스템의 다이나믹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라 그럴까? 이거를 하나의 이퀘이션 형태처럼 좀 써볼까요? 물론 이 상태대로도 이해가 되지만 사실 이거를 약간만 모디파이해서 행렬의 형태로 써놓으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뭐냐면 x 닷 그다음에 x와 x 틸다를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스테이트 벡터 형태처럼 좀 보자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bk가 될 거고 이쪽은 bk가 되고 0이고 a-lc가 되고 스테이트는 x 그 다음에 x 틸다. 자, 이렇게 하면 위에 두 식을 마치 행렬과 벡터의 형태로서 다 표현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지금 레귤레이션,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의 스테이트니까 x라고 하는 것이 실제 시스템의 스테이트니까 안정화라고 하니까 스테이트 x가 타임 t가 인피니티로 어프로치 되면 x가 0으로 어프로칭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x 틸다라고 하는 것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의 에러예요.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났을 때 에러가 0으로 수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0으로 수렴해 줘야 되고 얘도 0으로 수렴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한 지금 형태를 봤더니 지금 매트리스가 요 가운데 있는 요 매트리스인데 이 매트리스가 스테이블하면 스테이블 매트릭스라면 x도 x 틸더도 전부 0으로 수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스테이블하다 라면 x 그리고 x 틸더 모두 0으로 컨버전스가 일어나죠. t가 인피니티로 가면. 그러면 지금 이 매트릭스가 스테이블하기 위한 조건만을 따지면 우리가 컨트롤러의 설계, 그 다음에 옵저버의 설계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구조를 봤더니 여기가 0이에요. 영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어퍼 트라이앵귤러 폼의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 국문으로 하면 뭐라고 하죠? 상삼각행렬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니까 이 매트리스가 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이 매트리스의 아이겐밸류의 실수 파트가 전부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은 지금 트라이앵귤러 매트리스니까 모든 아이겐밸류 다 볼 필요 없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두 개 파트의 아이겐밸류만 보면 되는 거죠. 즉 a-bk, a-lc가 각각이에요. 물론 각각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것들이 어쨌건 전부 스테이블한 아이겐밸류를 가져야 되는 거죠. 스테이블한 아이겐밸류를 가져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A, B, C 매트리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 변수로 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K 매트리스, 개인 L 매트리스예요. 근데 위쪽에 있는 지금
이 파트의 아이겐밸류를 체크해서 스테이블한지를 지금 체크하는 허위스가 되는지를 되려면 K 매트리스를 잘 설계해서 A-BK가 허위스가 되면 되고, 아래쪽은 L을 잘 설계해서 A-LC가 허위스 매트리스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의 오버롤 매트리스가 전부 스테이블한 매트리스가 된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이건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거니까.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사실 뭐냐면, 자, 위의 파트는 K에만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고 아래쪽 파트는 L에만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붉은색 네모칸에 써 있는 게 뭐냐면 K and L이 separatively designed. 이게 뭐냐면 디자인 자체를 각각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K는 얘가 허위치가 되도록 설계하면 되는 거고 L은 얘가 허위치가 되도록 설계하면 되더라. K와 L이 커플링 되어 있는 텀이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K와 L이 서로 전체 시스템을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킴에 있어서 서로가 릴레이션십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석해 놓고 봤더니 K와 L은 서로 인디펜던트한 관계로서 각각 A-BK, A-LC가 각각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 되도록만 우리가 설계하면 되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허위치가 된다. A-BK가 허위치가 된다는 거 앞에서 배웠고 A-LC가 허위치가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자, 근데 그러면 K와 L을 설계할 때 있어서 서로의 커플링을 걱정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우리가 클로즈루프 시스템까지 쭉 유도를 해서 다이나믹스를 유도해서 봤더니 K와 L은 서로 디펜던시를 갖지 않는 인디펜던트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더라. 따라서 K와 L은 서로 독립적으로 설계가 되면, 디자인이 되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결론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했는데 이것이 사실 학문 분야에서 이름을 좀 붙여놨어요. 제가 컨트롤 파트에서. 이게 우리가 가끔 논문들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separation principle이라고 해서 국문으로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separation principle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제어기와 옵저버의 설계를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서로 디펜던시를 갖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그 principle이 지금 separation principle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